교과서 55페이지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작품과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보고 이와 같은 형식이 대상을 형성하는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선생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작품은 그 전의 형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의 형식이란 그 한문문학 양식의 하나로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글인데요. 이게 이제 현대 소설에 적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임춘의 공방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 작품이 그 엽전을 의인화해서 돈이 가진 폐해를 비판한 그런 가전체인데요. 이 작품은 그 전의 형식이죠. 공방전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을 전하는 그런 서사갈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방, 그래서 공은 엽전의 바깥에는 이제 둥근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엽전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엽전의 바깥 모양이 이제 둥글고 방은 엽전 가운데 구멍에 네모난 모양을 이제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은 엽전의 모양에서 유래된 명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중략 부분 중간에 끊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가 공방의 행적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방에 대한 사신의 평가는 이제 그 아래 부분,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비평이 되겠습니다.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다 라는 표현은 이게 둥글면서 네모나다? 이건 뭐예요? 돈에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여경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대요.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요.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염철승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이제 전매하는 게 예전에는 소금과 철에 해당했는데, 이 중에 이제,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고 부르고 이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금과 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돈보다는 아래라는 의미를 뜻하죠. 가형이니까.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돈으로 인해 사람들이 탐욕스럽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여기 탐욕스럽다. 돈을 벌기 위해선 체면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자모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뭐를 얘기를 했죠?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기중하게 여겼대요. 그리고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대요. 이 부분이 바로 돈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기중하게 여기고 백성들은 결국엔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본이 뭐예요? 이게 지금 농사 짓는 거, 농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바로 공방의 폐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 좋은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여기서 사시는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품이라든지 인물의 행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렇죠.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대요. 아주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방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태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대요. 자,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작가의 주장인 거죠. 다시 이 부분. 비록 길고 짧은 하늘의 이치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죽였다면 근심이 없었다라는 건 뭐예요? 화폐를 뭐하자? 폐지하자라는 작가의 주장이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가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그러니까 작가가 살고 있는 당시까지 돈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공방에 대한 사신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누구랑 똑같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와 그 내용이 구성이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임춘의 공방전 둘 다 모두 인물의 행적 먼저 얘기한 후에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무슨 형식을 취했죠? 전의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경우에는 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역순행적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의 형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합니다. 전의 형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가치관, 사상을 뭐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둘 다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의 경우는 약간의 형식적인 차이가 이 부분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공방전을 핵심 정의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공방전. 갈래는 가전체의 가전이죠. 여기. 성격은 우의적, 풍자적, 교훈적, 전기적이다.
우의적은 뭐야? 돌려 말하기. 어떻게 돌려 말했어요? 돈의 폐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돈을 공방이라고 의인화했잖아요. 사람처럼. 그래서 우의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풍자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려고. 자,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주제에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하고 경세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전체 형식을 빌어서 임춘이 썼다라는 거예요. 특징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고요. 전기적 구성을 사용하여, 우리 이제 위인전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이 공방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이건 뭐죠? 돈을 의인화한 거예요. 돈을 사람처럼. 돈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러니까 태어났고, 어떤 행적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전기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위인전 같은데. 그래서 요러한 걸 이제 전기적 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56조 감상을 마치며 한번 가볼까요? 감상의 정리 갈게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19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그렇죠,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려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약간 모자라지만 선량하며 관용과 도량의 정신을 가진 황만근과 이기적이며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마을 사람들을 머하여 대비하여 현대사의 비정함, 농촌의 모순된 현실, 이런 걸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작품의 끝부분에서는 어때요? 황만근에 대한 묘비명이 제시되죠? 이걸 왜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나 그런 비판을 덧붙이는 무엇의 양식? 전의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거는 전통 서사 양식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죠.